그래서 세로축은 밀도인데 로그로에 그램도 2cm를 표시하고 밑에는 별의 중심 온도인데 로그 10 표시합니다. 먼저 네 구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제일 이 밑에 있는 부분을 복사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파란색으로 테두리 구역을 이상 기체 영역,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을 상대론적 축태 영역,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을 전자 축태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핵융합이 일어나는 부분을 그리겠습니다. 핵융합을 하는 구역은 이렇게 위로 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수직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수소가 핵융합,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헬륨의 핵융합, 그 다음에는 실리건 C와 실리건 C가 핵융합, 그 다음에 16번 산소와 16번 산소 핵융합이고 제일 마지막 거는 28번 실리콘과 28번 실리콘이 핵융합입니다. 그리고 여기 짤록하게 올라왔다 내려간 부분은 그 쌍생성이 발생하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혈의 광분해가 일어나는 구역입니다. 쌍생성은 그 포톤이 그 입자로 바뀌는 것으로서 그 감마레이가 양전자하고 전자로 바뀌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태양의 핵융합 과정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1.43 태양 질량으로서 샌드라세커 그 질량 기준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태양의 질량은 1.0 MU가 되니까 이 선에 가깝게
쭉 가다가 여기서 핵융합을 하고 수소 핵융합을 하고 다시 쭉 가다가 온도가 1억 도 정도에 이르면은 헬륨 핵융합을 합니다. 그럼 헬륨 핵융합을 하면은 이제 핵에 탄소가 쌓이게 되는데 거기서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는 않고 온도가 3억 도씨까지는 올라가니까 조금 더 가다가 백색 외성이 됩니다. 그리고 태양 질량의 0.1, 그러니까 태양 질량의 10% 정도밖에 안 되는 별은 쭉 가서 수소 핵융합을 하고 헬륨 핵융합까지 가지는 못하고 다시 즉 적색 외성 정도 되는 질량을 가진 별은 나중에 흑색 외성이 됩니다. 이게 1.0 태양 질량. 그리고 태양 질 0.1 태양 질량. 그리고 0.1 태양 질량보다 더 훨씬 작은 0.08 정도 되는 것들은 이하 되는 것들은 갈색 외성이라고 하는데 별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축태가 됩니다. 그리고 태양 질량의 10배 정도 되는 별들은 수소 핵융합, 헬륨 핵융합, 핵융합 단계를 다 거치고 여기까지 가면은 이게 바로 타입 2로서 초신성 폭발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타입 2 초신성에 대해서 조금 더 기본 설명하겠습니다. 코아는 철이고, 그 다음에는 실리콘, 그 다음에는 산소, 그 다음에는 카본, 그 다음에는 헬륨, 그 다음에 수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리콘이 핵융합을 하고, 이 부분에서 산소가 핵융합을 하고, 이 부분에서 카본이 핵융합을 하고, 이 부분에서 헬륨이 핵융합을 하고, 이 부분에서 수소가 핵융합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가 핵융합해서 헬륨이 되고, 헬륨이 핵융합하고 나서 카본이 되고, 카본이 핵융합해서 산소가 되고, 산소가 핵융합해서 실리콘이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설명 안 드린 게 수소가 핵융합을 하는 것은 PP 체인이 있고 또 이쪽에는 CNO 사이클이 있습니다. 즉 태양 질량의 10배 정도 되는 별은 PP 체인을 하지 않고 CNO 사이클을 하는 것으로 수소 핵융합합니다. 그럼 먼저 PP 체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자 한 개가 결합해서 양성자 한 개, 중성자 한 개로 된 수소 동위원소가 되고 여기 양전자와 전자 뉴트리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중수소에 다시 양성자 한 개가 결합해서 3알파 파티클 동위원소가 되고 그리고 감마레가 나옵니다. 그리고 3알파 파티클이 또 결합해서 드디어 진정한 알파 파티클이 나오고 두 개의 양성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CNO 사이클을 했습니다.
12번 탄소에 양성자 관계가 들어가서 13번 질소하고 간말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13번 질소가 13번 카본을 넣었는데 이때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로 바뀌는 베타 분자가 일어나는데 이때 양전자하고 일렉트론 제거가 나옵니다. 13번 카본에 한 개의 양성자가 들어가서 14번 질소가 되고 간말A가 나옵니다. 14번 질소에 양성자 한 개가 들어가서 15번 산소가 되고 간말A가 나옵니다. 15번 산소가 15번 질소로 되려면은 또 양성자 하나가 중성자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양전자 한 개와 전자 뉴트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15번 질소에 다시 양성자 한 개를 더하면 16번 탄소가 되는 게 아니라 12번 탄소와 드디어 알파 파티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양성자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됐고 그 CNO라는 3개의 그 엘리먼트를 그 촉매로 사용하고 양전자 4개가 들어가가지고 결국 최종 부산물로서 알파 파티클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CNO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5분 다 치웠나? 네, 좋아요. 자, 이거 모듈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좀 상세히 하셔야 되고, 이쪽에 각 그 영역에 그 해당되는 수식을 해줘야 돼요. 네. 이상기체 방정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이상기체는, 이쪽부터 어떻게 되죠? P는 K2에 로에 3분의 4분의 4. 4. 4분의 3이죠. 3분의 4. 3분의 4. 맞아요? 3분의 4.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쪽은 P는 K1에 로에 3분의 5. 예. 요거 왜 직선이 되는지, 그거가, 이거 수업 시간에 옛날에는 해줬는데, 중복되는 것 같아서 아니죠. 요 선이 직선이잖아요. 경계선이 왜 생겼나 하면, 요 두 개 파란색 영역, 요 영역을 같이 놓고 한번 풀어봤어요. K2 로의 3분의 4는 K1 로의 3분의 5가 되잖아요. 그럼 뭐냐면, 로를 이쪽 여기는, 로의 3분의 1성은 이게 1로 오고, K1의 K2잖아요. 예. 그럼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밀도가, 이쪽이 K1, K2 상수잖아요. 밀도가 상수란 말이에요. 네, 이 공식은. 무슨 이야기, 로그 맞춰주려면 로그를 취했잖아요. 그럼 3분의 1 로그, 로의 로그 K1, K2. 이거는 해봤자 숫자니까 상수인 거예요. 이거는 상수인 거예요. 그럼 뭐냐면, 로그로, 이 도표가 로그로의 로그 T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로는 뭐냐 하면 상수라는 거예요. 상수라기 때문에 온도를 바꾸어도 로그로 밀도 값은 상수 안 바뀐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네, 금방 수식 풀어보면 돼요. 그러면 요 경기하고 요 경기는 어떤 값이 나오나 해볼까요? 쉬운데 K1의 로의 3분의 5의 이쪽 공식이 뭐죠? 이상기체 공식 K0의 로 T잖아. 이거 항상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해주면 어떻게 되죠? 로의 3분의 넘겨준 건 3분의 3, 3분의 2가 남잖아요. 3분의 2가 되고 그 다음에 K1, K0의 T가 되잖아요. 넘겨주면 로우 취해주면 3분의 2의 로우고 로우는 로우 T의 플러스 상수가 되잖아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로우는 자, 3분의 1 꺾으려면 2분의 3, 1.5가 되잖아요. 2분의 3의 로그 t의 상수가 되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보는 로그 로의 로그 t잖아요. 로그 로의 로그 t 그래프에서
여기 뭐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1.5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요 기울기가 1.5예요. 1.5예요. 부족해서. 다 풀어봐야 돼요. 이거 이 강의를 웬다는 했을 때는 그때는 시간을 많이 할당해갖고 요 직선이 왜 나오는가 경계선이 요거는 기울기 3이요. 요 기울기 3이요. 요거는 기울기 1.5고 금방 풀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이쪽은 이거는 뭐냐면 요 과정인데 이쪽 할 때쯤 되면 자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태양질량의 10%밖에 안 되는 별은 가면 1로 빠지잖아요. 축태영역으로 빠지잖아요. 근데 태양질량이 100배 되는 별은 어떻게 되죠? 이 100배를 표시 안 해줬는데 100배 되는 별이 1로 가요. 100배 되는 별의 운명은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양질량에 대한 별은 가다가 우리 별은 지금 요가 있어요. 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0억 년 머물러요. 벌써 45억 년 여기서 머물고 있었어요. 앞으로 50억 년 동안 여기 더 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스리알파가잖아요. 스리알파 카본 핵융합 해가지고 카본을 만들어. 그 헬륨을 핵융합하자는 거잖아요. 스리알파가 그 헬륨 핵융합이잖아. 하면 카본이 나오잖아요. 카본이 나와갖고 다이아몬드 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 태양질량이 10배 되는 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0배부터 먼저 할게요. 100배 되는 별은 이렇게 가면 여기서 먼저 만나잖아요. 요거 핵융합. 태양질량의 100배 되는 별은 PP 체험 안 해요. 가자마자 곧장 그 압력과 온도가 CNO 사이클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압력이 되기 때문에 CNO 사이클을 돌려버려요. 그 다음에 스리알파 가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쪽이 뭐냐면 쌍생성 영역에 들어가 버려요. 이게 온도가 10억도 영역이잖아요. 10억도에서 그 90억도, 90억도쯤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스몰 에너지가 결국은 일렉트론하고 안티일렉트론을 만들어버려요. 이거는 상승적인 감마레이, 그러니까 빛이 일렉트론하고 안티일렉트론을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략 수십억도 레인지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 레인지 되면 입자수가 생겨버리잖아요. 자, 이게 입자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보가트 러셀 정리라는 게 있어요. 별의 모든 운명은 뭐라 그랬죠? 케미칼 반응하고 입자수. 그러니까 입자수에 관련돼서 입자수가 관련되는 거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건 연력학 문제를 풀면 나오는데 입자수가 이건 두 개의 입자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래서 평형 조건이 깨져요. 입자가 생겨갖고 평형 조건이 깨져요. 그래서 이 평형 조건이 깨지는 이 영역들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 옛날에는 이건 정면 내가 해주려고 그랬는데 이 값이 무조건 3분의 4보다 커야만이 스텝을 해줘요. 근데 여기는 3분의 4보다 적은 영역이에요. 이 영역에서는 별이 붕괴되는 영역이에요. 자, 별이 붕괴되는 간단한 메커니즘이에요. 자, 별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별이 만약에 수축을 했다면 별이 평행 상태로 있으려면 항상 이 모양을 수십억 년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축했으면 팽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감마 4분의 3이라는 이 조건이 어디서 나오냐면 수축을 했을 때 팽창해주는 조건이에요. 거꾸로 팽창을 했으면 다시 수축해줘야 되잖아요. 딱 원래 모습대로. 그러니까 항상 이 모습 이대로 별을 갖추기 위한 정유체 평형 상태입니다. 그걸 이제 계산해주면 그때 이제 감마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감마가 3분의 4보다 커야만이 팽창을 해도 다시 원 상태, 수축을 해도 원 상태로 돌아가줘요. 그래서 그거를 깨뜨리는 영역이 요 영역하고 요 영역이요. 요 영역은 상승이 있으면 요 영역이 일어나는 걸 슈퍼노바 2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슈퍼노바 2의 때는 요 상태에 오면 자 여기서는 아예 급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별이 어떻게 됐어? 태양 질량에 이쪽에 별의 질량이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별이 질량이 아예 크면 복사에너지가 너무 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태양 가운데 복사에너지 계산했잖아요. 옛날에. 복사에너지 크면 눈송이가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붕괴돼 버려요. 그래서 별은 대략 지금 태양 질량이 100배 이상 되면 별이 되기 어려워요. 물론 우주 초기에는 100배 이상 되는 별이 있었어요. 그런 별들은 100배 이상 되는 별은 별의 일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0만 년 만에 끝나버려요. 금방 해가지고 폭발해버리고 코아는 블랙홀로 바뀌어버려요. 그런 게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별은 대략 상식적으로 태양 질량의 100배 이상 별은 존재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태양 질량의 10% 이하는 별이 되기 어려워요. 더 어떻게 되면 이래 가면 어떻게 되죠? 핵융합을 못 하잖아. 이게 정확히 있냐면 태양 질량의 8%. 태양 질량의 8% 이하 되면 그 별이 되는 게 아니고 갈색 외성이 돼요.
핵융합을 못해요. 그 질량이 그냥 목성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천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주에. 지금 최근에 그게 막 밝혀지고 있어요. 이제 이야기했죠. 우리 호주에 가갖고 우리 저 태양에서 20강년 안에 별들이 꽤 많다고 그랬잖아요. 많은데 거의 안 밝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냐면 너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 무슨 별이었죠? 외성인데 그러니까 그 뭡니까? 레드 자이언트인데 레드 드웨프트. 적색 외성이요. 네, 그렇게 잘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 여기 다 있어요. 그럼 자, 가장 중요한 거. 태양 질량의 5배, 뭐 10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 쫙 가서 다 해요. 이거 다 해요. 다 해요. 다 해요. 이거 하면 뭐가 생기죠? 자, 이거 하면 카본이 생기죠? 이거 하면, 이거 다 요거 있는 거 다 생겨요. 여기에 이거 대표적인 것만 적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무수하게 많아요, 사실 또. 예. 그게 다 생긴 상태에서 요 상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더 이상 핵융합을 안 해요. 안 하면 여기서 복사 에너지가 안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중력 수축을 하는 거예요. 클랩싱을 하는 거예요. 감속의 10%로. 클랩싱을 하면서 여기에 단단한 철화에 다시 반사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얇은 시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시트에서 1초 사이에 저 철보다 무거운 우라늄까지 모든 원소가 1초 사이에 다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데 이게 결국 폭발해 가는 과정이잖아. 그래서 순간물질이 되는 거예요. 순간물질. 그래서 이거는 천문학이 아주 기본이고. 그래서 이도표 하나면 천문학 교과서를 한 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교과서가 있어요. 그 교과서 전체가 이도표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딱 그 책을 발견한 순간 모든 게 클리어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박자세에 이 30개 모듈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거고 천문학은 요 도표에서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아예 천문학과 3학년, 4학년 수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고급 과정이에요, 사실 이게. 네. 자, 됐죠? 네. 자, 그 다음.